지금 재판에 출석해서 33분간 직접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했었죠. 목소리까지 높였다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지금 태어난 지 벌써 10일이 지났지만 어제도 국회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바빴대요. 왜? 이 사람 못 나오게 하려고. 국감장에 처음엔 나오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지 마세요 했던 법인카드 공익제보자가 직접 못 나오게 하니까 되려 이게 악수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기자회견 열고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 이제는 제보자의 신분이 아니라 직접 폭로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카 제보자 정진상 측근이 나를 노려봐서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뒤에 본인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고요. 그 전에 최지훈 기자, 최 기자가 저희 TV조선에서는 가장 이 제보자와 오랜 만났고 취재를 해왔었는데 이 공익신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대요? 사실은 지난해 공익신고를 최초로 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못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폭로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 제보자가 호텔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혹시나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이제 내 거주지에 대해서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느 호텔에서 3일, 어느 호텔에서 3일 이런 식으로 좀 피해서 다녔고요. 최근에는 이제 야간 택배 기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이렇게 40kg 넘는 물건들을 들어 날르면서 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토로를 하는데 이마저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과정 중에 다쳐서 또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기자들이 과연 이게 생계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폭로이느냐 이런 질문도 왔었는데 이제 이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그런 식으로 나의 말들이 비춰질까 봐 그래서 왜곡의 여지가 생길까 봐 조심스러워서 이런 생계 문제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연 조명현 씨, 지금 저희 신통방통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조명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질문드리죠.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가셔서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 기자회견 끝나고 집에 와서 와이프 얼굴 보니까 예.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아, 왜요? 와이프 얼굴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감정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 아내분께서 남편이 지금 그렇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이걸 풀고 싶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싶지만 아니 왜 당신이 왜 굳이 이런 일을 해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얘기는 못 하셨군요. 요 제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오히려 와이프가 더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내분의 지지가 더 용기를 내는데 보탬이 됐습니까? 네, 제가 제보를 하는데 가장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눈물이 났었군요. 자, 네.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가서 이재명의 세금 횡령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들의 고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마음먹었는데 무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게 되겠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를 했으면 이쯤 되면 많은 게 고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도 들고 나오게 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제 이제 사진이 몇 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도 있고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몇 장 사진 지금 TV 화면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자, 일단 저게 무슨 약봉투 같아요. 구체적인 병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무슨 약봉투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저 사진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당뇨병 약을 제가 대리 처방해서 약을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름에는 환자명에는 이재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비서실에 이재명 지사의 처방전이 그 사진 파일로 있었고요. 그것을 예. 받아다가 제가 경기도 도청 내에 있는 의무실에 가가지고 거기 의사한테 똑같이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비서실에 처방전을 갖다 주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면 그걸 제가 소분했었습니다. 그걸 한 번만 하셨어요? 아니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 진료 받는 사이에 틈이 생길 때 이걸 했었고요. 저는 이거를 한 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고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왜 가서 보면 알잖아요. 왔어? 하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약을 주던가요? 아니면 왜 자네가 와? 지사님 안 오고 이런 질문을 했나요? 그런 질문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처방전을 갖고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도 이걸 분명히 똑같이 수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저는 궁금했는데 아니 뭐 이것저것 살 수 있어요. 근데 저건 누룽지예요. 저건 설마 본인이 드신 건가요? 누룽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올려보낸 겁니다. 저걸 뭘로 샀어요? 경기도청 매점에서 그 도청 비서실 이름으로 외상으로 샀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져갑니다 하고서는 그냥 가져가면 이제 외상으로 사는데 그게 저걸 드시는 분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였어요? 이재명 지사 혹은 그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집으로 보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가족 중에 뭐 아드님이 드시거나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건 경기도에서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는 경기도청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네, 외상으로 장부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이 외상으로 사가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와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더라. 네, 맞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역국 사진이 있었던데 뭐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요 다음 사진도 보죠. 뭐 미역국이나 이런 것도 쭉 있었다는 거고 이 냉장고 사진은 저희들이 이렇게 쭉 봤더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배모 씨가 아마 이제 두 분이 이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왼쪽에다 갖다 놓은 것과 오른쪽에 갖다 놓은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 사진으로 보니까 어때? 더 깔끔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왼쪽에 있는 냉장고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 사진을 비교를 한 거예요? 먼저 미역국 사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역국 사진은 김혜경 씨의 생일에 올려질 미역국 사진이고 거기에 케이크와 꽃다발도 구입해서 같이 순회동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예. 냉장고 속 그 위치 바꾼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매일 먹는 샌드위치를 비치해 놓은 사진으로서 모든 일에 꼼꼼한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를 새 것으로 비치해 놓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를 매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잘 아는 곳에다가 저렇게 놔야지. 샌드위치 사가지고 그 안 보이는 데다 놓으면 돼. 뭐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배모 씨한테? 네, 매일 위치를 바꿔서 그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비치해 놓은 거를 이 지사님한테 따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저런 지적 받았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시에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 전임자도 그랬고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당연하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진 또 있나요? 저희들이 자 바나나가 있었어요. 아까 바나나. 근데 바나나를 드릴 때 좀 멀쩡한데 저기 뭐 검은 거 보인다고 또 뭐 무슨 뭐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바나나 매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비치해 놓는 바나나인데 갈변이 생기면 이재명 지사가 싫어해서 그걸 저희도 매일 확인하고 새 걸로 다시 매일 갈아놨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더 이상 뭐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자, 다음 사진 하나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봤을 때 뭐 빨래가 대충 그냥 막 놓여져 있는 게 있었고 저거는 이렇게 가지런히 또 정리를 한 게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제수용품 이건 많이 좀 알려져 있었던 거라 그 빨래를 가서 그 집에서 대충 그냥 아무데나 방구석에다가 놓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빨아셨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빨래 사진 같은 경우는 공간이었고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정돈까지 제가 해야 될 업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빨래를 저렇게 던져놓으면 그거를 이불까지 딱 빨아서 정리를 하는 게 그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세탁기로 세탁을 한 후에 나중에 포장을 해서 배모 씨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저게 언제 주로 있었습니까? 저게 평일이었습니까? 휴일이었습니까? 주로 뭐 평일, 휴일 따로 없었습니다. 휴일도 가서 일하셨어요? 휴일도 업무가 있으면 가서 일을 했습니다. 휴일에 혹시 아침 식사 차려드렸다는 얘기 했었는데 휴일날 가서 빨래도 해준 적도 있습니까? 휴일에 빨래는 따로 돌린 적은 없었고요. 예. 업무가 있어서 가서 일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쭉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폭로를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사는 왜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바뀌었는지 제가 이유는 저도 알고 싶은데요. 지금도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 중 제일 큰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사실이 저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주당 측 입장도 저희들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이걸 왜 정치적으로 푸느냐. 그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이 질문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에 뭐 책 낸다고 하던데 뭐 그런 목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고 답답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이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측은 다른 목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듯한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보를 했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지금 뭐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반응이 와요? 전혀 그런 반응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본인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네. 왜 거짓말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 씨 측근이 날 노려봤다. 제보한 뒤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진상 씨 측근이 날 노려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보통 큰 일을 겪거나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 안 겪어보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무섭구나 뭐 이 정도로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피부에 직접 와닿는 말 그대로 현실이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에 예. 언론하고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이재명 측근이 지나가면서 계속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분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쪽 정진사 쪽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저랑도 얘기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분이 정치인입니까? 아, 정치인은 아닙니다. 근데 왜 기자회견장까지 왔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측 그쪽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측근이 노려봤는지 본인은 노려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공포를 느꼈군요. 내가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이 저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저는 말 그대로 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얼마 전에 택배일 하시다가 허리까지 다치셨다면서요. 직장 얼굴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네. 불리한 거 아니? 다른 사람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실 이게 저 얼굴 공개하고 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지껏 해오던 일 쪽에서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이제 제약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따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런저런 생각이 제가 많았다면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어떻게 견뎌내고 감내해야 될지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기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전화 인터뷰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대단한 용기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명현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게 과연 정쟁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만약 법칼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정쟁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분명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저 조명현 씨에 대한 말에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조명현 씨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공익제보를 해서 본인이 얻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택배 일을 하면서 또 허리도 다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막막해하는 저분의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적 이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저분은 진짜로 어떤 공익 제보를 위해서 그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증거 어디냐 증거도 없는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정쟁화된다라고 하면서 조명 씨의 말을 묵살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정쟁으로 키우는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우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용기 있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좀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김혜경 여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 부실장으로서 그때 수행을 했는데 그럼 김혜경 여사의 반응도 다 알고 계셨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모두 저의 불찰이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 그리고 또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A 씨를 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당시에 또 이재명 또 그 대표님도 다 저의 불찰이다. 사과를 드린다. 또 면목이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과를 하셨고 또 그 두 분과의 또 이 지금 조명현 씨와의 관계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또 언론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사과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당사자 간에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질문이라서 근데 꼭 궁금은 해요.
김혜경 여사는 당시 김혜경 여사는 조명현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집에서 부인이 하실 일들 또 남편이 해야 될 일들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 조명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혹시 이게 아마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사과를 하셨고 그 미안한 마음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또 표현하셨다는 것 또 그 부분을 또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딱 더 짚고 넘어가죠. 아까 뭐 앞으로도 열심히 어떻게 좀 자신의 일을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자들 일단 최 기자가 쭉 만났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분이 뭐 이제 당장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생계를 보탬이 될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런 상황인데 책을 썼습니다. 초안을 이미 써서 출판사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출판을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톱아보면서 지금 공익신고센터장과 함께 지금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미 원고는 다 맞춰서 출판사에 넘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